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대안이 소환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 이런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할머니한테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환 추위가 맵다 이런 뜻 같은데 우리나라 절기상 이맘때가 가장 추운 때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소환의 추위는 꾸어다가도 한다. 맹추위를 이겨내면서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 말과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상들의 지혜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오늘도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시작합니다. 목포시가 병원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하루 사이 30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균형 발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 사업을 늘리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목포시가 올해 4대 전략 산업을 육성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부터 수산식품 등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순천의 한 마을에서 통장이 주민과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소의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일부 주민은 통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전남 목포에서 하루 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4일을 기해 하루 최대 규모인 3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주로 병원과 학교, 콜라텍과 목욕탕,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목포는 새해 들어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오미크론 확진자가 처음으로 나온 뒤 지금까지 5명이 오미크론 감염자로 파악됐습니다. 목포시는 각종 모임이나 행사, 집회 인원을 49명에서 20명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시청 출입을 제한하는 등 특별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사이 30명이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목포시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병원에서 의료진 1,500여 명과 초중고등학교 4곳의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은 겨울방학에 돌입하기 전까지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경우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1분기) 중 대다수 국민에 대한 3차 접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2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밝힌 내용입니다.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8세 이상 성인의 93.9%가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넓힌다고 하더라도 10명 중에 9명은 1,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접종, 일명 부스터샷을 접종한 비율은 성인 전체 인구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그 전체 인구는 37% 정도에 그치는데요. 그래서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의 이른바 백신 패스가 시행되고 있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권리 침해라는 저항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 상당수 나라들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심지어는 복권을 주자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걱정 때문에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때문에 경제적인 혜택과 더불어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진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민년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의 시정 방침과 주요 현안 사업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목포시는 올해 4대 전략 산업을 육성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재생에너지부터 수산식품과 관광, 문화예술 분야가 핵심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의 위기를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구한말 전국 3대양 6대 도시로 불렸던 목포시. 그러나 항만의 기능은 약해졌고 기업들은 하나둘 지역을 떠났습니다.
1990년대 25만 명이던 인구는 정점을 찍은 뒤 갈수록 줄어 지난해 22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 구조가 단순하고 인근 신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수년째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 목포시가 내세운 건 바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대 전략산업. 신재생에너지와 수산식품, 그리고 관광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겁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선 해상풍력 산업의 기자재 생산과 전기 선박 개발에 나섭니다. 특히 목포 남항은 전기 선박 개발 단지로 탈바꿈합니다. 270조 원에 달하는 세계 친환경 선박 시장에 도전장을 낸 겁니다. 수산식품은 김과 어묵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수출 단지 조성을 통해 해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관광과 문화예술은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와 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1,500만 관광 도시를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미래 전략 산업의 기틀을 짜는 데 집중했다면 새해엔 실질적 경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한 올해는 우리 목포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 주요 현안들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전라남도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고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을 떠나는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사실은 뼈아픈 대목. 인구 정책팀을 새로 만들고 인구 유입 시책도 개발해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출산 축하금을 대폭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올해 출생한 1인당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문화 바우처 카드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 새해는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을 더 구체화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포시. 이민년을 맞아 검은 호랑이의 강인한 기운처럼 호보당당하게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힘차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목포시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아 여수시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지역 살림을 꾸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복지 사업을 확충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명실상부 전남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개최 승인. 그리고 여수 남해 해저터널 사업 통과로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전남 최대 인구 도시였던 여수는 27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인구 유출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국가산업단지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3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 그리고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이상의 3가지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을 늘려 소상공인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수산단 지역인재 채용을 2배로 늘려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산단의 지역인재 채용 시민 가점제 현재 17개 기업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한 30개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겠습니다. 여수시는 복지사업 확충도 강조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원도심 노인복지관 등을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포용적 복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비해서 노인 일자리를 8,534개 일자리 역대 최고입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고 원도심권의 노인복지관 건립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수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 충전소를 늘리는 등 친환경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할 연구기관의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 화학 공정 실증센터 이거를 설립하게 되는데
우리 여수국가산단의 탄소 중립 그리고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친 시책으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여수시. 새해를 맞아 힘차게 포부를 다진 만큼 시민 공감을 얻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마을에는 주민의 의견을 모으고 민원 해결을 돕는 통장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민 가운데 선임해 수당도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순천의 한 마을에서 통장이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은 통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민원25 서경 기자입니다. 80여 세대가 거주하는 순천 조곡동의 한 마을. 마을 입구 도로 옆에 컨테이너 하나가 세워져 있고 뒤편에선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컨테이너의 주인은 마을 통장 김모 씨. 일부 주민들은 통장이 불법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탓에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공사 차량의 소음과 먼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통장을 찾아갔지만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당했고 심지어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통장이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민들 폭행하고 노인들한테 욕해버리고 그 권한을 왜 주민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왜 자기 이권한테 그래서 이권을 돼서는 안 되면 제가 우리 청와대 국민청에 나가 우리 국민들의 동의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해임이 된가 안 된가. 통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건축물 컨테이너는 개인 용도가 아니라 마을 방송기구 등 장비를 보관하는 용도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소건에 대해서는 녹음기와 카메라를 켜고 들이닥친 주민의 잘못이며 폭행도 말싸움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이 아니고 우리 마을 이 주민을 위해서 마을 방송이 설치가 돼 있고 말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좀 뺏었어요. 진단 2주를 끊고 때리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왜 때려 그러더라고. 그게 녹취가. 피해 주민들은 순천시에 통장의 직위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순천시 임명규칙을 보면 통장이 이권이나 불법 행위에 개입하거나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등 무리를 일으킬 경우 해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통장 김 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았고 마을에서 발생한 갈등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마을 주민 3분의 1 이상이 해임을 요청하면 통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공사로 시작된 통장과 주민의 갈등에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원25 서경입니다. 지난해 목포 순천에 이어 여수와 광양에도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되며 지난해 7천여 건이 넘는 이용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곳은 목포의 비타민 약국, 순천의 오간의 약국이며 여수는 백운 약국, 광양은 공약국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심야 시간 의약품이 필요할 때 전화하거나 방문해 상담받으면 됩니다.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층수 제한을 규정한 경관계획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산간 유역환경청은 지난달 전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광양읍면 지역의 공동주택 층수를 10층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관계획이 평가서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목성지구에는 올해 말이면 28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업체에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고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기술자도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